한국 수도권에 내린 첫눈이 폭설로 이어져 인천공항 항공편이 잇따라 지연 또는 결항되고 있습니다. 승객 수백 명이 공항에 발이 묶여 큰 불편을 겪었고 긴 대기 시간의 여행객들은 녹초가 됐습니다. 북극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뉴욕주 북부 지역에는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수감사절 연휴 귀갓길에도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맨해튼에서 열린 추수감사절 축하 퍼레이드 도중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의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다가 경찰에 전원 연행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로키산 홍반열로 불리는 질병이 지속적으로 발견돼 국경 양쪽에서 조기 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인 영주권자를 비롯해 한국 전자여권을 소지한 재외국민들은 앞으로 한국 내 각종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증서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신원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 수도권에 내린 첫눈이 폭설로 이어져 인천공항 항공편이 잇따라 지연 또는 결항되고 있습니다. 승객 수백 명이 공항에 발이 묶여 큰 불편을 겪었고 긴 대기 시간에 여행객들은 녹초가 됐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과 미국으로 가는 항공편이 잇따라 지연 결항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수요일과 목요일 수도권 지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인천공항의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해 미국으로 가는 항공편 이용객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 27일 텍사스 댈러스에서 입국한 승객들은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한 뒤에도 7시간 동안 항공기 내에 갇혀있다 내리기도 하는 등 이날 도착한 항공편 다수에서 승객들이 수시간 기내 대기가 이어져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공항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결항과 지연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새벽 뉴욕 JFK를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086편은 결국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085편 역시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어제 정오에 뉴욕을 출발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082편은 출발 시간이 3시간 가까이 늦어진 오후 2시 44분 JFK를 이륙했으며 인천공항 도착 시간도 당초보다 3시간 이상 늦어진 오후 9시 13분에 도착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어제 오전 11시 40분 출발 예정이던 항공편이 3시간 넘게 늦어진 오후 2시 58분에 출발했으며 어제 0시 1분 뉴저지 뉴욕공항에서 출발 예정이던 에어프레미아 항공편은 오전 3시 44분에 출발했고 오늘도 1시간 이상 늦어진 1시 9분에 이륙했습니다. 뉴욕 외에도 LA는 물론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국으로 오가는 항공편의 출도착이 지연되면서 한인들은 최대 17시간까지 공항에서 대기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북극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뉴욕주 북부 지역에는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추수감사절 연휴 귀갓길에도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내려가면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북극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서부 지역에서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지역까지 동부 지역에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과 모레 뉴욕 지역 낮 최고 기온은 화씨 40도, 아침 최저 기온은 화씨 29도로 예보됐습니다. 북극의 찬 공기가 오데오 지역을 지나면서 눈구름을 형성해 뉴욕 등 일부 지역은 폭설도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오데오 지역 호수 효과로 일부 지역엔 스피트의 폭설이 예상된다며 특히 뉴욕 버팔로를 향하는 81번 도로와 시러큐스 인근의 81번 고속도로 주변은 폭설로 인해 차량 통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호수 효과는 북쪽의 찬 공기가 비교적 따뜻한 호수 위를 통과할 때 호수의 수분이 대기로 빨려 들어가 대규모의 눈구름을 형성하는 현상입니다. 현재 오데오 수온은 기록적으로 따뜻한 온도를 보이고 있어 눈의 양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북부 지역은 최대 5피트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동부 지역의 추운 날씨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다음 주말엔 낮 최고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는 등 더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맨해튼에서 열린 추수감사절 축하 퍼레이드 도중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의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다가 경찰에 전원 연행됐습니다. 어제 오전 9시 30분께 시위대 20여 명이 맨해튼 55번가 부근에서 경찰 바리케이드를 뚫고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진행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시위대는 제노사이드를 축하하지 말자, 무기 금수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팔레스타인 해방 구호를 외치며 가자 지구의 전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시위 시작 직후 인근에 있는 경찰이 출동해 시위대를 연행했고, 이 과정에서 뉴욕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의 진행이 약 5분간 중단됐습니다. 뉴욕 추수감사절 축하 퍼레이드에서 가자 전쟁 반대 시위대가 기습 시위를 벌인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메이시스 백화점이 후원하는 뉴욕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추수감사절 축하 이벤트 중 가장 크고 화려한 행사로 꼽힙니다. 100년 전인 1924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98회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행사 내내 비가 내렸지만 오랜 전통의 퍼레이드를 함께 즐기려는 뉴요커들의 열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퍼레이드 공연자들은 우비를 입고 행진을 벌였고, 역시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든 관람객들은 대형 풍선이나 장식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환호하며 화답했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초대형 캐릭터 풍선 17개, 장식 차량 22개, 신규 전통 대형 풍선 15개, 마칭밴드 11팀, 어릿광대 700명, 공연단 10팀 등이 참여했습니다. 그 외 인기 가수와 배우, 미국 여자 프로농구, 2024 시즌 우승팀인 뉴욕 리버티 선수들이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추수감사절의 정적들을 향해 막말 인사를 보냈습니다. 트럼프는 민주당을 비난하고 자신이 집권하면 미국은 존중받고 생산적이며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트루스 소셜을 통해 모두에게 행복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우리나라를 파괴하려 열심히 노력했지만 끔찍하게 실패한 급진 좌파 미치광이들도 포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급진 좌파 미치광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정적 집단인 미국 민주당을 겨냥해 즐겨 쓰는 말입니다. 그는 민주당의 이상과 정치는 정말 희망이 없을 정도로 나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형편없음이 결국 우리 국가 국민들로 하여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안기도록 했다라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어 걱정 말라. 우리 국가는 곧 존중받고 생산적이며 공정하고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포고문을 내고 내가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포고할 마지막 추수감사절이라며 미국 국민에게 감사를 표한다. 대통령직은 내 생의 영예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로키산 홍반열로 불리는 질병이 지속적으로 발견돼 국경 양쪽에서 조기 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RMSF로 불리는 로키산 홍반열은 미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질병인 토착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멕시코 북부에서는 특히 이 병이 끈질기게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누렁이개나 유기견들에 의해 전염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7월에서 2024년 1월 사이에는 멕시코 테카테에서 환자 6명이 발병했다고 캘리포니아주 보건부가 발표했습니다. 그중 3명은 사망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이 질병은 멕시코의 바하칼리포니아 지역에서도 새로 발견되면서 RMSF의 확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병은 치명률이 높아서 초기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국제사회와 각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전염병 학자들은 테카테에서 발생한 이 질병의 유무를 점검하는 게 필수라고 CDC는 밝혔습니다. 특히 서부 지역과 멕시코 접경 지역에서는 당장의 보건의료진이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CDC는 촉구했습니다. 한인 영주권자를 비롯해 한국 전자여권을 소지한 재외국민들은 앞으로 한국 내 각종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증서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신원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어제 해외 체류 국민의 한국 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동포 인증센터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관계부처 업무 협약 체결 후 기관 간 실무 협의, 민간 사업자 대상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전자여권을 기반으로 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 확인 시스템인 재외동포 인증센터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는 한국 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방문해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인증서를 발급받더라도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한국 내 휴대전화 본인 확인이 요구돼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외국민 등록 후 주민등록번호 및 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재외국민 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외동포 인증센터는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인증서 발급을 우선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개시와 함께 신한은행, 비바 리퍼블리카 앱에서 인증서 발급을 할 수 있으며 12월부터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발급할 수 있는 인증서 5종 외에도 재외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 재외동포 인증센터 정식 서비스 개시에 맞춰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 전자금융 서비스, 비대면 의료 서비스, 온라인 교육 서비스, 온라인 쇼핑 등 국내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한국계 미셸 스틸 공화당 하원 의원의 3선 도전이 무산됐습니다. 경쟁 후보에 불과 600여 표 뒤지면서 패배를 인정했는데요. 이로써 연방의회 한국계 의원은 상원 1명, 하원 3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스틸 의원은 27일 X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모든 여정이 그렇듯 이번에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 끝나는 것이다며 사실상 패배를 시인했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스틸 의원의 패배 승복은 캘리포니아 45 선거구에서 데릭 트렌 민주당 후보에 불과 613표 뒤진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스틸 의원의 패배 승복 이후 AP통신은 자체 예측 모델을 통해 트렌 후보가 승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렌 후보는 베트남계 2세로 오렌지 카운티 내 베트남계 커뮤니티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스틸 의원과 트렌 후보의 승부는 지난 5일 대선 이후 3주가 지나도록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선거가 치러진 435개 연방 하원 의석 중에는 세 번째로 늦게 승자가 결정됐습니다. 스틸 의원은 개표 초반 우위를 잡으며 3선 전망을 밝혔으나 점차 표차가 좁혀지더니 지난 15일 트렌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처음 역전을 허용했을 때 표 차이는 36표에 불과해 재역전의 희망이 있었지만 집계를 거듭할수록 격차는 조금씩 벌어졌습니다. 한편 이날 결과로 내년 연방의회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미국인은 총 4명으로 결론났습니다. 상원 의원 1명과 하원 의원 3명이며 3명은 민주당, 1명은 공화당입니다. 프레디 맥과 페니 맥가 내년 주택 모기지 대출의 한도를 인상했습니다. 컨포밍론 대출 한도는 80만 6,500달러가 됐습니다. 뉴욕 등 고가 주택 지역은 기준 한도의 150%가 적용돼 120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연방주택금융청은 2025년 프레디 맥과 페니 맥가 보증하는 모기지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금융청에 따르면 올해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컨포밍론의 대출 한도를 5.2% 인상합니다. 컨포밍론은 프레디 맥과 페니 맥가 보증하는 모기지 대출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컨포밍론의 대출 한도는 80만 6,500달러로 올해보다 약 4만 달러 인상됐습니다. 뉴욕 등 고가 주택 지역의 경우 중간 주택 가격의 115%가 기준 대출 한도를 초과하면 대출 한도가 기준보다 150% 높게 적용됩니다. 연방주택금융청은 해당 지역의 단독주택 대출 한도는 80만 6,500달러의 150%인 120만 9,750달러로 설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금융청은 프레디 맥과 페니 맥의 대출 한도를 매년 주택 평균 가격 변동을 반영해 조정합니다. 평균 주택 가격은 2023년 3분기에서 올해 같은 분기까지 5.21% 상승했습니다.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지난주 평균 6.78%에서 6.84%로 상승했습니다. 1년 전에 7.29%보다 낮은 수치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이란, 북한, 시리아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법에 따라 지난 20일 북한 국적자 김상철, 리성철, 러시아인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쿠린 등 개인 3명과 러시아 기업 베어링스온 리페츠크, 중국 기업 단둥 메이슨 에이지 무역을 제재했다고 오늘자 연방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이 중 리성철과 미쿠린은 2022년 3월에도 2년 기한으로 제재를 받았으며 이번 발표로 효력 종료 8개월 만에 다시 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제재 대상자들은 미국 정부와 계약 체결이 금지되며 상품, 기술, 서비스 조달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들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는 수출 허가가 금지되고 기존 허가도 효력이 정지됩니다. 국무부는 제재는 2년간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27일 마크 스위던, 카이 리, 존 렁 등 시민권자 3명이 중국에서 석방돼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3명은 모두 중국이 부당하게 구금했다고 미국 정부가 판단한 이들입니다. 스위던은 마약 관련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12년간 구금돼 있었으며 리와 렁은 간첩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폴리티코는 이번 수감자 석방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국 내 중국 수감자들을 풀어주는 맞교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소통을 통해 이번 석방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지난 23일 맨해튼 신청사 4층 부엌에서 한국의 안동 소주와 음식을 소개하는 한국 프리미엄 소주의 밤, 안동 진맥 소주와 특별한 요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예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소주와 음식을 맛봤습니다. 조진수 한식 프로그램 디렉터에 따르면 행사는 박성호 맹개술도가 대표의 소주 소개로 문을 열었으며 이어 임수길 대표가 자신의 해석대로 문어, 안동찜닭, 육회 등 소주와 어울리는 안동 대표 음식을 선배했습니다. 김경문 우리술 수입사 대표는 소주 베이스의 칵테일을 제조하며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는 오는 12월 3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번 상담은 비대면 전화통화를 이용해 진행됩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는 매달 뉴욕 한인 봉사센터, 한인 동포회관, 뉴욕 한인회와 함께 무료 법률 상담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조성찬, 현보영 변호사 등이 참여합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는 오는 12월 7일엔 한인 동포회관과 뉴욕 한인회,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직접 대면 상담도 실시합니다. 상담은 12월 1일 오후 2시까지 한인 변호사협회로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하고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0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 29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월요일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